네, 헤라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의 경고등이 켜졌다. 그간 저희가 예측했던 거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도 무죄 나올 줄 알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국힘에서 아직도 윤 대통령을 못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했어. 붙잡고 있다고. 여전히 친윤계가 있고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제일 지지를 얻고 있는데 강성 발언하고 있고 탄핵 반대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서 아직도 윤 대통령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마음으로 진짜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거고 승승장구했던 게 바로 그 이유거든. 그래서 무죄되겠지. 그래서 어제 쇼츠 찍었던 것도 내리라고 했잖아 내가. 그게 많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무죄라고 거의 확실하다 막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무죄를 추측했는데 유죄가 나오면 대법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중도층이.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으니까.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뭐 힘 실어줄 일 없잖아. 나는 김문수와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러길래 그냥 내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마음에서 진짜 내려놓은 거야. 윤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두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진짜 거리두기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있었잖아.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사죠. 내가 그걸 놓쳤네. 아크로비스타에서 압수수색 검찰이 들어가면 이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난리치고 했어야 되거든. 근데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뭐 여염집 수색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 대통령이 빨리 나가라 이랬대. 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하지? 대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민주당 막 격앙돼서 뭐라고 했잖아. 근데 내려놨다는 거를 그때 그거를 간과했네. 내려놓은 거야. 어느 부분은 윤 대통령 버렸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에너지상 대척점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려놓으면서 근데 이제 내려놨다고는 말 못하는 게 극우파가 아직도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면 극우파가 난리치면서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극우파가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 내려놓은 거지. 더 이상 지켜주려고 하지 않잖아. 그걸 놓친 거지. 그래서 여전히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죄 나올 거야. 이랬더니 딱 유죄 나온 걸 보고 아 내려놨구나. 이렇게 보니까 항상 내려놓으면 징후가 보여요. 그렇게. 놓친 거지. 그래서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 물러가야 돼. 이제 이재명의 운세가 급격히 빠지게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이 몰락하면 이재명도 몰락이지.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다 이렇게 몰락하니까 귀신같이 알잖아. 몸이. 사람은 이래서 신인 거야. 민주당이. 위험을 느끼는 거야. 어제 판결보다 더 위험한 게 민주당의 행태였어. 왜냐면 판결이 나왔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치? 알고도 지지했던 거야. 모르면서 지지했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와서 조금은 흔들리겠지 중도층이. 하지만 뭐 엄청나게 판세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그 소식을 들은 민주당의 행태. 그 야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돼야 되잖아. 경제부총리. 그 사람을 탄핵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날 때 국민들이 우려하잖아. 국정 공백을. 그렇죠. 근데 최상목이 한 번 했었으니까 이 사람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 국민이 의지했던 최상목을 탄핵을 시켜버리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뭘 알아?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 해야 지금 우리가 통상 전쟁을 하고 있고 네. 관세 정책에 대응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에. 그러니까 국민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거야. 결국은 자기 미움 쓰면서 사람이 너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은 가짜예요. 그냥 이 두려움이 가짜구나 하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가짜 두려움이 약자가 올라왔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러거든. 똥포를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것도 너무 두려워서 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당이 저렇게 폭거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비상계엄 했던 것처럼 미움 썼던 것처럼 똑같아 민주당이. 너무 두려워. 몸이 알고. 이제 자기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니까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야 이게 안정이 되는데 이게 그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바로 미움으로 가버려.
열등에 집착은 미움이지. 집착해서 지 뜻대로 하겠다고. 종로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야. 왜 대법원한테는 화풀이도 못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경제부총리를 탄핵해버려서 그 역풍이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어. 그 판단을 받고 되게 실망했겠지. 하지만 자기 실망을만 쳐다보면 안 돼. 대표잖아. 보스잖아. 자기 아랫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너무 두려울 거야. 이걸 생각하고 다 불러서 자기가 가라앉혀야 돼. 그걸 안 한 거야. 안 하고 자기는 너무 실망해서 그냥 그 집에 가버리고 이게 지도자의 자질을 아주 부족해요. 사람 마음을 항상 지도자는 자기 구성원의 마음이 출렁거리면 그걸 안정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서 문제가 오면 이게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이미 법원에서 자기를 무죄라고 다 예측을 했어. 나뿐만이 아니라. 근데도 유죄가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야. 마음에. 무의식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집착을 내놓고 저들이 이제 강자가 됐다는 신호거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너무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 불러서 워워시키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가해자 마음이 미움을 쓰게 그냥 방치한 거야. 그게 엄청난 똥볼이야. 그래서 어제 그들이 또 탄핵을 하면서 극우파 일부각에서 얘기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 이거를 또 확인시켜 준 거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것들이 저렇게 지 뜻대로 안 되면 지랄 떠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무슨 죄가 있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왜 거기다가 왜 거기다 화풀이를 화풀이해? 누구든지 다 화풀이했다고 보지. 그 사람들이 어제 내건 명분이 그 국민들 중에 누가 그거를 맞아. 이렇게 이해되는 국민이 어딨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똥볼 쳐서 지 눈깔 찌르네. 우리나라 정치계는 어제 난 다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 흥미진진. 개그 프로 볼 필요가 없어. 드라마 볼 필요가 없네. 얘네들이 너무 재밌네. 한쪽에서 똥볼 쳐서 죽으니까 반대쪽에서도 어부지리로 권력 얻으려다 또 똥볼 차네. 누가 똥볼 안 차느냐. 똥볼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기가 하는 짓거리를. 똥볼을 어제 아주 시원하게 차주더만. 시원하게 차니까 이제 해볼만 하겠어. 이제까지는 너무 이렇게 기울어서 내가 이거 지기가 쉬운데 이재명 되기 쉬운데 더군다나 이재명 막 중도 행보하고 너무 마음으로 속으로 교만했었나 봐.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제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을 근신해야 된다고. 좋은 일 있어도 아픔 느껴야 된다. 그런데 너무 교만했던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딱 벌써 하늘이 대법원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게끔 판결을 내리니까 자기들이 더 똥보로 차네. 이러니까 벌써 에너지가 빡 빠지고 에너지가 벌써 이렇게 해볼만 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제. 네. 그 밤늦게까지 테레비 보면서 저것들은 드라마를 쓰는구나. 저것들은 아주 이건 뭐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이니까 네. 재미가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이 진짜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아까 혜련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법 리스크가 반영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우린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을 향해서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반응 사실상 뭐 보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만한 그러니까 발언을 하고요. 그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은 조심해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가해자 마음 써.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마음을 자기가 쓴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제 봐. 그렇게 보복성 발언할 때 국민들이 두렵지 않겠어? 아 저것들이 지금 그렇죠. 입법부 권한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도 줘. 대통령 시켜서. 그러면 사법부를 조지겠구나. 그래서 사법권도 장악해서 독재하겠네. 그러려고 하나? 중도층 국민들은 민감하지. 네. 그래서 선거는 이런 말 있잖아.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똥볼 차잖아. 어제 그렇게 최성모 경제부총리 탄핵하자고 할 때 누군가 워워 시켰어야 되거든. 근데 워워 시키는 사람이 그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똥불을 저렇게 아랫사람이 시원하게 차게 내비두고 자기는 퇴청해서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어제 드러나는 거야. 거기다가 글을 갖다 정치성 보복 메시지를 올려서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대면 보복한다. 그런 인간들을 누가 권력을 주겠어. 네. 중도층이. 지금 국힘 후보죠. 한동훈 후보랑 김문수 후보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힘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소식인데 이 두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속내로는 한동훈 후보가 더 좋겠지. 되게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한. 왜?
한동훈 후보가 힘을 못 쓰는 건 저 친윤계가 윤 대통령 등에 업고 이제까지 폭거를 하면서 한동훈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예전에 대파 런종소 때문에 총선에 졌는데 뭐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 지랄들을 떨었잖아.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마음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진짜로 마음 안에서 몰락한 거야. 그러면 친윤계도 같이 몰락해. 그렇죠. 자기들은 몰락할 줄 알고 그렇게 윤 대통령을 붙들었는데 이제 붙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증거지. 그래서 이재명과 그 윤석열의 시대가 가는 걸 의미해.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둘 다에게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 한동훈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 탄압 이미지도 있고 잡아들여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판세가 유리해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좋겠지. 네, 지금 또 변수가 또 크게 생긴 게 한덕수와의 단일화. 한덕수 뭐 이제는 뭐 사퇴하셨지만 이 권한대행이 출마의 명분이 사실상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된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을까? 이 한덕수 이제 후보가 되실 텐데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을 비교해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재명은 한덕수 총리는 청렴하고 강직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그런 쪽으로 대비돼서 더 좋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으로 살아보질 않아서 정치인 그렇죠. DNA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좋아해. 합리적이고 되게 의식이 온건하고. 근데 무의식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되게 팬덤층이 있지. 팬덤층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층도 있단 말이야. 그건 뭐야.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라가 안정이 안 돼. 미움. 한동훈 대표도 질투당하고 미움받았던 경험 정보가 무의식에 있으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 나라가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게 정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의식은 올바르고 좋지만 내 의도치 않게 자꾸 나라가 미움으로 갈 확률이 높지.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왜? 엄청난 팬덤층이 있었고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를 두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싸우고 하지 않았어. 묵묵히 관료 일을 해왔고 국민들이 엄청 좋거나 엄청 싫어하지 않아. 지금도 이분을 되게 좋아해서 올리려고 하는 게 이분이 좋아서가 아니야. 나라 안정시키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만큼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이럴 때는 나는 사랑과 미움이 센 사람, 즉 정서가 안정이 안 된 사람. 이재명 대표도 그렇잖아. 엄청 좋아하는 개딸 팬덤층이 세고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세고 나라가 이재명 대표의 무의식으로 들어가. 그러면 막 엄청 출렁거리거든.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 있어. 이분이 되면 이분이 권한대행하는 동안 정치권이 그렇게 싸웠어도 그래도 좀 안정된 느낌이잖아. 네. 이분을 생각하면 느낌을 떠올리면 돼요. 한덕수 하면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절절매고 이게 없잖아. 딱 이렇게.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대통령은 사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자기가 뭐 정책 내고 뭐를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나라만 출렁거려. 윤 대통령 얼마나 정책 발표하고 그냥 자기에게 집중 안 시키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아. 이렇게 쫙 안정돼서 그냥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다 하게 하고 자기는 딱 버텨서 아픈 국민 외로워하고 뭐 특별한 정책 추진하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 국민이 다 하게 하고 등리나 두드려주고 국민 통합이나 자꾸 하게 하고 이런 분이 제일 좋거든. 그래서 무의식으로 볼 때 한덕수 총리가 제일 난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딱 대치할 때 이분이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무조건 이끌어줄 거거든.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되게 미움 때문에 우리 국민이 싸우는 거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 나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해도 한덕수 총리가 하면 제일 좋고 받아들이고 권한대행이 하면 한동훈 후보가 해도 받아들여. 김문수 후보가 해도 받아들여.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가장 나는 안정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가 그 미움이 세긴 해도 잠재의식 속에 이분은 이 정신이 맑은 분이야.
흔들리지 않고 중도를 가려고 하고 국민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려고 하고 요번에 이분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고치려고 하더라고. 그럼 뭐 SNL인가 어디 나와서 자기 패러디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게 약 오르는군요 이러는데 국민들한테 비판하는 자기 모습을 고치려고 해. 아 이거 점수 높게 줘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재명 후보도 비판하자면 사법 리스크보다 더 나쁜 건 고치려고 하지 않아. 자기들의 늘 말 바꾸는 거, 자기의 말 바꾸는 거 엄청 지적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 늘 해, 늘 약삭 빠르게. 그거가 처세술이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분은 말을 듣는 척 하지만 사실 대통령 되면 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할 거거든. 눈속임하고. 윤 대통령은 미련 맞은 고집이라면 약삭 빠른 고집이지. 국민들을 속이는 고집, 이재명은. 그래서 안 좋은데 한동훈은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나 한덕수 중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김문수 후보도 나쁘지 않은데 이분은 자꾸 왜 갈라치게 하고 왜 이념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갈라치게 돼서 싸우게 만들고 약자 마음 써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파기환송 사건이 됐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여론이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어디 쪽에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에너지로 보면 한덕수가 제일 세긴 하거든. 근데 막상 나와서 실제 경선에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무언가 변수가 생기지.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인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네. 뒤집힐지 몰랐죠. 이제 어제 뭐- 밤에 뒤집혔어. 파기환송 때문에 뒤집힌 게 아니야, 에너지가. 파기환송을 듣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항상 상황을 못 받아들일 때 약자 마음 올라오죠.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진짜인 줄 알고 분노해서 열등에 집착 쓰고 미움 쓸 때 폭망이야. 어제 민주당이 그 폭거를 해서 또 탄핵하는 바람에 완전히 에너지가 또 뒤집힌 거야. 이제 어떻게 튈지 몰라.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정치는 생물이야. 내일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예전에 노무현 그 정몽준 후보 단일화 안 됐을 때 뒤집혀서 노무현이 됐잖아. 그치? 끝까지 이회창이 될 줄 알았잖아.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게 판세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마음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요동을 치죠.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국민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든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돼도 그건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보고 즐기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꺾고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가해자예요. 민주당도 상황을 어제 못 받아들여서 파기환송을. 그래서 자기들이 똥볼 짜서 눈깔 찌르고 윤 대통령도 상황을 받아들였어야 돼. 거대 야당의 폭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했으면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열등의 집착으로 비상계엄했다 망한 것처럼 우리 국민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판단도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되려고 하는 뜻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두려움 올라오시고 잘못될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아 이거 내 가짜 마음이지 하고 인식하고 느껴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